네, 11주차에 2차 생성물 과제와 관련된 영상을 하나 올려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하나 올려드리는 중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우선 기획안이 무엇이고 기획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2차 생성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피드백을 이제 자기네 조원들끼리만 주고 받았다는 건 그 책을 아는 사람들끼리 어떤 주요한 코멘트들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책과 연계된 지점을 찾는데 유효한 피드백이 있었는가 하면 다른 한편 다른 조 중에 물론 관련된 도서를 다른 조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테마와 관련해서 본인이 전공자라거나 아니면 그쪽에 관심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수록 많은 피드백을 받아서 자기 기획안을 점점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팀들을 합병을 시켜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거랑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녹화되고 있죠. 좋아요. 두 번째 페이지로 가서 우선 2차 생성물이란 무엇이냐, 헛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담당 도서 여러분들이 발제하셨었던 자기가 읽은 리버럴 아츠 도서가 하나씩 있으셨어요. 그 내용 뭐 전반 테마건 아니면 챕터에서 얻었던 뭐 어떤 생각의 흐름이건 간에 어떤 일부 내용을 활용해서 응용해서 그것과 관련 그걸 베이스를 깔아놓은 채 어떤 새로운 상품이나 아니면 문화 컨텐츠를 기획하셔서 그 안을 저에게 보내주시는 게 최종 과제입니다. 이건 15주차까지 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헛갈리실 수 있으니까 제가 여기 빨간 줄을 미리 쳐놓은 이유는 충격적이게도 도서 내용이랑은 무관한 거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질문자들이 많으셨어서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학기 초에 말씀드렸다시피 2차 생성물은 내가 읽은 책 거기에서 얻은 지식이나 생각의 구조를 활용해서 또 다른 상품을 기획하는 거, 문화 상품이건 실제 상품이건 간에요. 그거를 목표로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잊지 마시고 내 책과의 접점을 발굴을 하셔야 된다. 이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예시를 하나 얘기해 볼게요. 예술 전시를 하나 기획을 한다고 쳐봅시다. 내가 담당한 책은 감시와 처벌이었던 거예요. 그럼 감시와 처벌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전시를 만들 것인가? 테마는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테마를 해서 이 테마 하에 여러 개의 갤러리, 그러니까 전시장을 두게 되겠죠. 그리고 전체 흐름은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이냐 하면 우리 감시와 처벌 책 지난번에 제가 코멘트 해드릴 때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권력에 의해서 어떻게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변동 가능한가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담론 이론이 푸코의 가장 포인트였었잖아요. 이 책을 쓸 때.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활용을 해보는 거죠. 우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 김영삼 대통령이 첫 군부가 아닌 이제 통치자로 자리를 잡았었거든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 광주를 민주화 운동으로 이제 용칭을 바꿔야 된다고, 용어를 바꿔야 된다고 막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광주 사태 이렇게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의 어린 시절에는 이거를 이제 폭동으로 배우고 자랐던 거죠. 전두환이 되게 오래 대통령, 저는 어렸을 때 교황은 다 요한 바오로 2세가 그냥 교황인 줄 알았고 대통령은 그냥 전두환인 줄 알았어요. 전두환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 됐던 그 순간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만치 아주 강력하게 오랜 기간 동안 통치를 했었던 사람이고 자기가 권력을 찬탈한 그 과정이 부정했다는 걸 숨겨야 됐기 때문에 신군부는 5.18의 맥락을 확 바꿔 놓았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그게 절대 진리인 것처럼 자리 잡아왔기 때문에 그걸 아무리 깨뜨리려고 90년대부터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어도 아직도 믿는 사람들은 광주에 뭐 간첩이 있었다는 둥 일반 시민인 척하는 폭도들이 너무 많았다는 둥 당연히 진압이 되어야 했다는 둥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군부 세력의 진실 조작성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전시를 기획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기획안의 자기 아이디어 도입부에 미셸 푸코에 따르면 이러이러한 이론이 있는데 담론 이론의 가장 모체가 되는 부분은 권력에 의한 혹은 권력을 위한 지식의 규합 현상이다.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전시에서 그래서 뉴스 매체나 혹은 역사를 저술하는 지식인들, 뭐 문학가들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신군부적 내러티브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는가의 문제를 다루겠다.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갤러리가 있겠고 그 갤러리에서 뭐 어떤 작품, 어떤 작가의 어떤 작품을 활용해서 그런 테마를 다루겠다 뭐 얘기를 하시다가 한 방은 아예 비주얼로 CCTV를 일종의 파놉티콘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한 방에서 내가 그 방 들어가면 이제 CCTV가 있다는 걸 인지를 하도록 만들고, 그러니까 CCTV는 벽 안쪽에 숨겨놨지만 한 벽을 쫙 모니터로 해서 나를 관찰하도록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역사 서술가야. 그리고 신군부가 내 글을 모두 모니터링하고 있어. 이거를 확인하게 만들면 내가 뭐 모니터상에 내가 쓴 글 옵션들이 몇 개 있어서 나 이런 방향으로 기술하겠다라고 선택할 때요. 신군부의 카메라가 나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요소가 파놉티콘적으로 작용해서 시선의 권력이 작용해서 내 행동을 규제하게 될 거라는 걸, 혹은 실제로는 규제 안 당하려고 내가 막 애를 써도 어쨌든 거기에는 어떤 굉장한 뭐 양심적인 용기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실제 체험할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감시와 처벌이라고 하는 책을 내가 얼마나 잘 이해해서 이 문화 콘텐츠를 형성하고 있는가, 이게 드러나는 것이 채점의 주안점입니다. 자, 그러면 기획안이란 뭐냐? 기획안을 처음 써본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도 뭐 별로 많이 써본 거 아니고요. 근데 이 기획안이라고 하는 건 우선 어떤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지금 이 프로젝트가 뭐 문화 콘텐츠 혹은 상품 기획안을 올리는 거니까 어떤 과제에 대해서 현황을 분석하고 거기에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세우는 과정으로서 기획안을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문제점, 여기 제가 이 도표를 붙여놓았는데 문제점 및 개선안이 발생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했었던 전시의 사례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5.18의 진실 규명에서 여전히 굉장히 다양한 시선들이 존재하는데 그 괴리된 시선들, 뭐 다양한 여러 가지 교차하고 서로 모순되는 시선들은 왜 있는지, 이럴 때는 어떤 것이 진리에 가까운지, 사실에 가까운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하는 게 이제 문제점과 개선안의 발견이죠. 그러면 그 부분을 확인해서 현재에는 뭐 현황 분석을 한다고 따지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최소한 두 개의 서로 상반된 시선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쿠데타에 의한 정권 찬탈의 과정에서 일어난 군부가 자행한 양민 학살이냐, 아니면 이 국가를 와해시키려는 조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군대가 거기에 투입된 것이냐에 대한 이제 현재까지 나와 있는 어떤 연구 내용이나 혹은 매체에서 그걸 다루는 방식을 가볍게 다루고 현황을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나가서 해결 방안을 도출한다고 할 때는 이 기획안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5.18이라고 하는 사건에 대한 진실을 더 많은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좀 더 직관적이고 더 대중적인 방안은 없는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해서 그 방안으로서 내가 이 전시안을
만들었어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전시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상세하게 다루는 것이 기획서를 작성하는 주요한 흐름이에요. 이걸 아셨으면 기획안을 쓸 때 뭘 일단 머리에서 굴려봐야 되는가, 육하원칙 같은 거가 여기에도 필요해요. 우선 why, 왜 이 기획을 내게 됐는가, 기획의 배경이 무엇인가, 이 계획을 통해서 내가 최종적으로 갖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what이 또 중요하죠. 기획의 내용이 무엇인가, 어떠한 뭐 전시를 보여줄 것인가, 어떠한 상품을 제시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어떠한 식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그걸 해낼 것인가, 또 누가 그것을 담당할 것인가, 뭐 필요에 따라서는 부서별로 이제 나눠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이거 팀워크로 하는 게 아니니까 뭐 후부분은 내가 해야 되겠죠. 본인이 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물론 하지만 그 가상의 나니까 내가 굉장한 능력자라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을 운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언제 이 계획이 실행될 것인가, 시기와 기간을 생각해 두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전시 같은 경우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전시가 계절이랑 되게 무관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뮤지엄들은 되게 신경을 많이 써서, 예를 들어서 구겐하임이라고 뉴욕에 있는 큰 현대미술관 있죠. 거기는 여름 쇼를 따로 결정해놔요. 여름에 적합할 만한, 그래서 봤을 때 딱 시각적으로 시원하고, 사람들이 여름에 그 전시 보러 가면은 그날 하루는 시각적으로도 시원, 에어컨 쐬서 시원, 즐거울 수 있겠다 생각해서 많이 몰릴 거, 그런 걸 고르거든요. 그러니까 전시에 따라서 어떤 시기에 할지를 되게 많이 고민해요. 혹은 제가 브루클린 뮤지엄 오브 아트라는 데서 좀 오래 일했는데, 거기에서 가다메르라고 하는 작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전시를 했거든요. 그 원래는 5월에 그 전시를 하려고 큐레이터는 플랜을 짰었는데, 전시에 돈 대주시는 엘리자베스, 아니 이름 말하면 안 되겠구나. 하여튼 어떤 분이 그 날짜를 석 달이나 땡기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전시 팀이 진짜 다 죽어나갔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하긴 했어요. 근데 왜 그랬었냐면, 테마가 러브니까, 사랑이니까 발렌타인에 맞춰서 오프닝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기획을 내밀 때는 시기도 사실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또 어디에서 이 전시를 제시할 것인가, 뭐 이 기획은 어디에서 진행되는가, 이런 부분도 사실 기획의 유효성을 살리는 데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시고, 그리고 예산은 어떻게 집행할 수 있는가, 얼마가 들 것 같고 어디에서 돈을 끌어올 수 있을 것 같은가, 이런 부분들을 비록 상상이지만 한번 좀 올똑차게 기획 안에 논리적으로 가정해서 집어넣어 보시죠. 기본 안에는 일단 크게 얘기하면 4가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기획안 포맷 드릴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이에요. 첫 번째는 표지를 만드세요. 표지에는 우선은 기획안의 제목, 뭐라고 프로젝트를 부를 것인가 하는 거랑 기획자 이름, 본인 이름을 쓰시고요. 이때 학번이랑 학과도 좀 써주시겠어요? 제가 채점할 때 좀 편리하게. 그리고 잠깐만요. 여러분 헛갈리지 마셔야 되는 게, 이 기획안 형태로 제출하시는 건 15주차에 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서로 아이디어 교환하는 정도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다만 중간중간에 몇 명 대표되는 학생들이 자기 기획안의 얼개를, 완성형이 아니라 최소한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해 보겠다 하는 아이디어를 하나씩 발표를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만 기획안 형태를 갖추시면 되고, 나머지들은 그저 아이디어 계속 구상만 발전시키고 계시면 됩니다.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기획안이 뭔지 설명 끝나고 나서 하고요. 그 다음에 표지에는 목차가 들어가면 좋아요. 그래서 기획서가 뭐 어떤 순서로 흐르게 되는지 그거를 목차에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다음 페이지 들어가서 도입부가 있어야 돼요. 도입부에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프로젝트가 왜 기획됐는지, 그 기획의 배경과 목적을 적어주시는데, 여기에서 담당 도서와의 접점이
잘 드러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 실제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 책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게 되는 거구나 하고 제가 이해할 수 있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도입부에서는 기대 효과를 작성을 하시면 좋은데 이 기획안을 통해서 뭐 타겟 오디언스가 있겠죠. 그 타겟들이 어떠한 거를 얻어가기를 바라는가, 이걸 통해서 네가 사회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본론에 들어가서 기획의 내용을 설명하시는 거죠. 구상안이 무엇인지. 뭐 이때도 여러분이 읽으신 여러분의 담당 도서를 활용하셔서 구상안이 들어가야 될 텐데요. 만일에 구상안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한다면 각 구상안들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이럴 경우에는 이게 낫겠다, 이럴 경우에는 이걸 쓰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정도는 제안을 해주시고요. 기획을 실행하기 위한 전략과 방법과 수단이 여기에서 제시가 돼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이 부분이 그러니까 하이라이트 부분이죠.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기획안을 운영할 거다를 상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전략들을 설명합니다. 실시 계획이요. 뭐 세부 작업을 위한 일정, 여기서 이제 장소와 기간 같은 것들이 드러나는 거고요. 그리고 예산은 어떠한 식으로 이제 운영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소요 경비가 어디 들 것 같고, 그러려면 그 돈 받는 건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시고, 마지막 보조부는 이 부분은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특히 변수 예측 이 부분은 뭐 도저히 못하겠다 하면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상의 프로젝트니까. 다만 넣는 분들은 이거예요. 기획을 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이 있고, 만일 그게 진짜로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떠한 대책들이 미리 수립되어 있는가, 이게 드러나면 좋지만 이거 없다고 해서 감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료 뭐뭐 사용했는지 그걸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안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형태를 갖추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 할 얘기는 피드백 관련된 거예요.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는 인구가 늘어나야 더 좋은 피드백을 다양하게 많이 받을 수가 있으니까 요거를 할 건데요. 누구누구를 합병할지 결정을 했습니다. 감시와 처벌조는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조와 함께 갈 겁니다. 제가 일요일에 여러분 팀 죄송해요. 내일 토요일에 여러분들이 팀 합치시도록 카톡 드릴게요. 감시와 처벌조와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조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승현 씨랑 선희 씨랑 제가 연결해 드리면 각자 자기 조언들을 그 방으로 우르르 모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군주론조랑 미국 문화의 몰락조 함께 하실 거고요. 침묵의 봄조랑 오리엔탈리즘조 함께 하실 건데 오리엔탈리즘조가 외국 학생 팀이다 보니까 이 팀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 좀 더 많이 개입할 테니까 저를 자주 호출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은 왜 사람은 바람을 피고 싶어 하는가 조랑 변신조가 함께 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지난주 차에 이미 10주 차에 제출하셨던 과제 있죠. 서로 피드백 주고 자기 아이디어 기획안 놓고 피드백 주고받은 거. 거기에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업데이트를 하시고요. 자기 아이디어를. 피드백 받은 걸 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하셨으면 옆 팀이랑 이거를 공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 팀에서도 피드백을 여기에 각 아이디어에 더 넣어주시면 더 풍성한 피드백 주고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서로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또 중요한 부분 하나가, 아시다시피 후반부는 각자의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원래 워크숍을 하는 흐름이었었어요. 그래서 비대면 수업을 할 때에는 지금 지난주부터 이미 2차 생성물 팀별로 발표가 시작됐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진행하지 않고 계시니까 사실 2차 생성물 만들 시간이 좀 더 많으신 편이죠. 그 대신에 그러려면 한 주에 최소한 2개는 제가 워크숍을 도와드려야 돼요. 서로 피드백을 하는 것도 좋지만 두 팀에서 끝날 게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전체와 공유하고 전체 학생들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또 저도 개입해서 거기에 유의미한 해석이 가해질 수 있게 도서와의 연계점을 찾아드린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현실 가능성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수정하면 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플랜이 될 것 같다든지 하는 얘기들을 제가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 개개인도 저런 식으로 발전시켜야 되는구나 기획안 하고 아실 수가 있어서 그 얘기는 뭐냐면 근데 지금은 우리가 팀 프로젝트를 안 하니까 제가 워크숍 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뭘 하려고 하냐면 이번 주차부터 하셔야 되는데요. 이 합병된 팀별로요. 한 개씩 대표 기획안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각자 자신들의 기획안을 과제에 올려주실 겁니다. 근데 이때 대표 기획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워크숍을 받으면 훨씬 좋은 기획안이 될 가능성이 당연히 훨씬 높죠.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얘는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는 애를 고르셔도 되고요. 혹은 이 사람 아이디어 워낙 좋으니까 사람들하고 공유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고르셔도 좋아요. 아니면 진짜 미디오커여서 딱 이 사람 요 안이 딱 중간이어서 이 사람 거를 워크숍 받고 나면 나머지 조원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자기네 기획안을 끌어올려야 되는지 좀 이해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어떤 기준으로 고르셔도 상관없습니다. 한 개의 아이디어를 고르셔서 그게 누구의 아이디어가 됐던 간에 함께 힘을 합쳐서요. 한 개의 기획안을 만들어 보세요. 아까 기획안의 틀을 드렸잖아요. 도입부부터 시작해서 본론부 그리고 마지막에 참조문헌까지 어떤 식으로 운영돼야 되는지를 드렸으니까 최소 3페이지짜리 기획안을 만드세요. 이거 할 때 한 사람이 이걸 다 할 수 없어요. 자기 아이디어라고 해서 전체 기획안을 혼자서 다 쓰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자기 아이디어와 관련해서 우선 한 개의 기획안이 뽑히셨으면 각 팀에서 하나씩 기획안 아이디어를 뽑았으면 그 아이디어를 이제 어떤 식으로 도입부 쓰고 어떤 식으로 기획 내용 꾸려나갈지 또 실시 계획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관계 자료는 어디서 얻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한 개의 다큐멘트 상에서 공유 파일 만드셔서 기획안을 하나 만드시고 그걸 이번 주차의 과제로 제출하세요. 그렇게 되면 실제 제출 파일은 지금 4개의 팀으로 제가 합병을 해드렸잖아요. 총 4개만 올라오면 됩니다. 안일에 한 팀에서 내 것도 올렸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계시면 우리 팀은 2개 올리자고 제안을 하세요. 여러 개 올리는 건 상관없는데 최소 합병된 한 팀당 기획안이 1개씩은 올라와야 되고 그 각 기획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팀의 피드백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형태가 완벽하진 않지만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수렴된 하나의 기획안 플랜을 작성을 해서 올리시는 게 이번 주의 과제입니다.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부분이 만일에 있으면 저한테 질의응답 게시판에 올리신 뒤 이캠 쪽지를 보내주세요. 이게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제일 빠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이번 주차 제 떠듬은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은 불이 나게 기획안 만들기에 돌입해 보시죠.